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지난 좀 몇 개월 동안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산호를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실 수 있게, 혹은 내가 사는 산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호인가 파악하시기 좋게 준비를 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뭐냐면 일단 한눈에 보기에도 눈에 잘 들어와야 되고 이해하기도 쉬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줘야 되는, 또 한 번 만들면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좀 계속 가다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거를 만드는데 되게 많은 품이 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앞으로 보실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오늘 시간에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린코스트는 산호 판매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하고 있죠. 스마트 스토어에서 실제 산호들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자료 제공을 했었죠. 예를 들어 이 아나크로포라를 보면 조명의 강도, 수류의 회전량, 유기물의 농도, 자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조건 하에서 실제로 얼마나 민감하냐의 문제가 있고,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런 인자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에 5가지 등급이 들어갔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산호를 키운다는 것이 단순히 살아있는 것 뿐만 아니라 발색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사람만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면 발색이 소위 똥색이 됐는데 사람만 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표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난이도별로 총 5가지 산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올라간 산호가 이 스타폴립일 것 같아요. 아, 맞아. 이 사진도 좀 바뀌었죠? 사진도,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도 약간 좀 잡지책처럼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이미지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커먼 네임, 그리고 학명까지 같이 이미지하고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마린코스트에서 추가하는 간략한 산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마린코스트 코랄 케어 인디케이터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난이도 1단계 초보자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전체 5가지 난이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호는 가장 쉬운 1단계 초보자용 산호입니다. 그러면 왜 1단계인지 세부적인 지표가 나오는데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라이트 스트렝스, 그러니까 조명의 강도죠. 워터 플로우, 수류의 양입니다. 뉴트리언트 레벨, 유기물, 먹이의 농도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얼마나 빈번하게, 아니면 얼마나 잘 공급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된 부분이 어그레시브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공격성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산호를 배치할 때 이 산호가 다른 산호를 공격할 건지, 이 산호 주변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산호랑 붙여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어그레시브니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폴립의 경우에는 알약 같은 강도가 보이시죠? 3단계로 3단계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 하지만 뭐 사실 스타폴립은 좀 더 높게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여기서도 키우실 수 있으니까 1단계로 표시가 돼 있고, 최소한의 광량으로 사육이 가능한 산호입니다. 수류의 강도는 강한 걸 좋아해요. 비교적 중간 이상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턴 순환량까지 합해서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5에서 30 사이클 정도가 중간 단계라고 보는데, 이 15에서 30 사이클 단계로 표시를 했고요. 뉴트리언트 레벨은 의존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존도가 낮다는 건 뉴트리언트가 있거나 없거나 사실 잘 살아요, 스타폴립은. 하지만 보다 잘 키우시려면 당연히 뉴트리언트를 잘 맞춰주시면 더 잘 크는데, 그런 특성을 가진 산호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성도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다른 산호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호를 배치하실 때는 꼭 내수조에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호라는 것 자체가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동물이고 수조마다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실제 내수조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꼭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이 스타폴립의 난이도는 1단계 초보자용입니다. 그 1단계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또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산호를 키우실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시도해 보세요. 산호를 키우실 준비가 되셨으면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산호라는 얘기죠.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은 적정 온도 25도에서 27도, 그리고 적정 염도 1.023에서 1.025 SG를 저희는 적정 염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춰졌다면 기본적으로 산호는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산호를 키우기 적합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폭을 최소화할수록. 자, 이렇게 1단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2단계 산호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2단계에 해당되는 산호는 이 캔디가 있어요. 자, 캔디인데 바이컬러 캔디죠. 고해상도 이미지와 학명 함께 쓰여 있고요. 그리고 산호에 대한 설명도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인디케이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2단계예요. 이밸루에이션 리절트는 저희가 판단하는 건 2단계 해볼 만한 수준입니다. 자, 왜 해볼만 하냐면 조명의 강도는 가장 낮은 단계 50에서 100파 정도면 되고요. 기본적인 물의 흐름이면 됩니다. 이 산호는 뉴트리언트 레벨의 의존도가 보통이라고 보는데, 보통이란 얘기 뭐냐면 뉴트리언트가 아예 없으면, 그러니까 비영양화 상태가 되면 죽거든요. 말라 죽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의존도가 보통이란 얘기는 여기서 산호 먹이를 잘 공급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좋은 수질을 함께 유지해 주시면 분명히 더 예뻐지고 빨리 성장하고 더 커집니다. 그리고 캔디 같은 경우는 LPS지만 공격성은 되게 낮아요. 캔디가 다른 산호를 공격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낮음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2단계에 해당되는 산호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입니다. 산호마다 원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고요. 온도와 염도 조건이 적합하다면 다음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은 알칼리니티입니다. 자, 경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적정한 수준의 알칼리니티 7에서 9 DKH는 수조 내의 모든 화학 반응과 직결되는 기본 인자이며 이에 따라 산호의 상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산호에 따라 조명 및 수류 강도에 대해 선호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 단계부터는 산호를 키우는데 이 산호가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정도는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셔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단계를 확인해 볼게요. 자, 저희가 3단계로 평가한 산호는 점원블루 디지타타이고요. 자, 점원블루 디지타타의 이미지와 기본적인 설명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평가를 한 이유는, 자, 일단 점원블루 디지타타는 SPS지만 이 3단계 표현이 적당히 어려움이잖아요. 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신경을 안 쓰면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SPS를 안 해보신 분들은 SPS는 다 어렵다고 들었는데 디지타타는 그러면 이게 평균 수준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산호 전체를 봤을 때 디지타타 정도면 평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부분만 맞춰주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스트렝스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고요. 워터플로우도 중간 정도의 수준. 하지만 뉴트리언트 레벨은 이 몬티포라 계열들의 특징이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크로포라에 비해서 뉴트리언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게 또 반대로 뉴트리언트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있을 만큼만 있어주면 됩니다. 이게 의존도가 높다라는 게 무조건 어렵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공격성은 낮습니다. 전 디지타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산호 공격하는 모습 못 봤고요. 그래서 적당히 어려운 3단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3단계는 뭐냐? 산호의 생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셨나요? 다양한 산호를 사육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자, 이 정도면 사실 3단계에 해당되는 산호들은 토치? 이런 산호들도 3단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PS를 잘 키우시는 상황이라면 사실 디지타타 정도는 잘 키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크로포라와 다른 SPS를 다 동일시 하시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SPS는 3단계에서 4단계, 5단계까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산호가 다 동일한 난이도를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산호를 키우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런 SPS의 기본적인 것들도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호는 기본적인 환경과 유기물, 무기물 농도에 따라 그 성장과 발색이 달라지는 특별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수조는 그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통제해야 하며 나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양한 변수를 최소한의 편차로, 이거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다양한 변수를 최소한의 편차로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온도, 염도, 알칼리니티, 변수 통제를 얼마나 폭을 줄여가느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난이도 3단계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산호가 어떤 데서 잘 사는지, 어떤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4단계 확인해 볼게요. 4단계로 표기된 산호는 선라이즈 밀레포라입니다. 아크로포라이고요. 고해상도 사진과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4단계로 표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4단계, 방심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4단계부터는 방심할 수 없어요.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순간의 실수로 훅 가버릴 수 있는 수준이 4단계입니다. 4단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 난이도예요. 뭔가가 안 좋아졌을 때 혹은 죽었을 때 찾아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4단계는 방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일단 라이트 스트렝스는 강한 편이고요. 워터플로우도 강해야 됩니다. 뉴트런트 레벨도 의존도가 높고요. 공격성 보통인데 일반적인 다른 산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또 아크로포라들이 다른 산호들을 공격하는 경우는 잘 없고 이제 다른 아크로포라들하고 이제 공격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험상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진정한 산호 사육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엔 어려우시겠지만 잘 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수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발색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점이 됐고요. 유기물의 공급과 조건 변화를 통해서 산호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실 수 있는 레벨이 되신 겁니다. 이 정도 레벨에 도달하셨으면 이 산호가 단순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산호가 어떤 발색을 보이고 내 수조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이런 모습을 이제 즐기실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4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5단계를 확인해 볼게요. 자, 저희가 5단계로 표시한 산호는 MC 핑크 브리즈 미크로 클라도스입니다. 자, 이게 제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보이는 산호죠. 자, 사진과 학명 그리고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5단계 인디케이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죠. 자, 일단은 4단계하고 5단계가 이 지표들이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지표가 의미하는 게 4단계냐 5단계냐는 아니고요. 같은 지표이라고 할지라도 4단계일 수도 있고 5단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4단계와 5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겁니다. 4단계는 이해가 가요. 근데 5단계는 이해가 안 가요. 자, 물론 이거는 수조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수조에서는 5단계인, 제가 생각하는 5단계인 산호가 3단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4단계가 5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수조마다 다 다르다는 점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개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가 있었을 거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제약 조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산호들에 비해서 더 민감하고 그 폭이 내로우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5단계에 대한 설명은 당신은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이제 못 키우실 산호는 없습니다. 자, 맞죠? 못 키우실 산호가 없어요. 어떤 산호들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산호의 발색을 끌어올리고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산호가 줄 수 있는 산호를 사육하는 그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하시게 될 거예요. 산호는 점점 고갈되어 가는 천연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산호들을 키우신다라는 건 보다 많은 산호들을 내 수조에서 생존시키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린코스트에서 나눈 산호 분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엔 이렇게 마린코스트에서 새로 준비한 케어 인디케이터에 대한 활용 방법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마린코스트에서 산호를 구매하실 때 아니면 꼭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기만 해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사지는 않더라도 이런 산호들이 이런 정도의 특성들이 있구나 내가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산호를 키우실 때도 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보시면서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마린코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실제 결과적으로 산호를 키우실 때 보다 잘 사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